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도 빠졌죠. 그저께는 폭락을 했고, 그런데 우리 증시는, 강합니다.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고, 좀 너무 강해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 이유는 어제 설명드렸죠. 뭐 추정이지만, 자금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싼 종목을 잘 잡았다. 끌고 가시고요.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저평가 상태예요. 중소형주는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으로 와서 먼저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폭락이죠, 사실은. 거의 5%가 빠졌어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 오늘 또 1% 가까이 올랐고요. 그저께도 1% 넘게 올랐잖아요. 어제도 참.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어제는 안 올랐군요. 참, 제가 잘못 봤는데 어제는 그냥 한 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 5% 빠질 때 우리는 1% 올랐다고 보면 돼요. 엄청나게 강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왜 한국 증시가 강하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으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자, 한국 국가 자체가 너무 싸다는 거하고 한국이 투자차로서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투자처에서 빠진다 그러면 뭐 다 빠지지 않겠지만 일부 빠진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겠냐 한국으로 오지 뭐 이런 부분. 자, 오늘 시장 특징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크게 특징이 없는데도 상승을 했어요. 특별히 오른 종목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특징주 몇 종목만 좀 살펴보고 마치 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어제도 1,7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오늘도 400억 정도 선물은 2,500개야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 결국은 외국인 매수예요. 외국인 매수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은 미국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긴축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바닥이 좀 신뢰감이 있다. 악재에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시 바닥에 신뢰감이 있다는 거고. 오늘 미선물이 아까만 해도 별로 강보합했는데 지금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반영이 다 된 거지만 어,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면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유가나 원자재나 이런 것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동은 없다는 거고요. 시장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 오른 종목이 비슷하죠.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훨씬 많죠. 물론 코스닥은 지수도 빠졌지만 그 얘기는 지금 대형주 장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 분위기를 알고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볼까요? 삼성전자 플러스, LG에너지 솔루션 뭐 연일 플러스, 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도 오늘 올랐고요. LG화학 전부 대형주 장세예요. 삼성 SDI 쉬어가죠. 현대차는 지금 IRA 뭐 미국의 뭐 의견서도 제출하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 자, 나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네이버는 급등했, 뭐 급등인가요? 2.9%면 그래도 급등이라고 봐야죠. 반면에 카카오는 좀 빠졌어요. 카카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오르긴 올랐지만 네이버만큼 안 올랐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손해배상도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좀 제동이 걸리는 확률, 뭐 제동이 아니라 본인 김범수 의장 자체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카카오는 성장성에 조금 의문이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특징 있는 종목으로 LG전자하고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LG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LG전자는 좋다. 왜 좋냐면, 주가도 싼데 이슈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80주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고, 오늘 애플카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올랐어. 오늘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애플카 이슈도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물 밑에서 그냥 소문만 조금 나오니까 그냥 정신없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 같은 대형주가. 아직도 14조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LG전자가 이렇게 뭐, 7만원대 이렇게 잘 잡았다. 아니면 8만원 초반에 잘 잡았다. 8만원 초반이면 여기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에서 잘 잡았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흔들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쭉 끌고 가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슈가 많은 종목이에요. 음, 이 애플카 이슈가 오늘도 잠잠하지만 이게 중국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 봉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은 못 믿어. 대만도 위험해. 우리 거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국이면 어디냐? LG가 유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무런 뉴스도 안 나왔지만 그냥 급등한 거예요. 그만큼 애플카 이슈의 파괴력도 크지만 애플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전해진 바 없지만 유력하다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유력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손해날 거 없잖아요. 애플카 없어도 지금 싼 주식인데 애플카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되는 거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PER 뭐 이거 종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싼 종목이잖아요. PBR 0.8배, 선행 PER 7.2배. 그 다음에 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분기 실적도 여기 보시면 3분기 7,400억. 뭐 순이익은 이제 3,500억이지만 단순 계산해도 올해 올해만 볼까요? 2011년 1조 8천억, 2조 5천억, 벌써 3조 원을 영업이익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14조인데 4분기에 7천억만 해도 4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올해 많이 포트를 비웠는데 팔았는데 6천억 팔았네요. 기관이 10월까지. 외국인이 기관은 3천억 팔았고 얘는 실적 안 좋다고 그러면 팔아버리니까.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작년 대비 35% 빠졌으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지, 저평가지, 이슈도 있지, 대형주지. 그 다음에 실적도 제법 많이 올렸지, 비수기인데도. 뭐 하나 꼴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 올랐지만, 7% 올랐지만,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는 종목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 왜 이거 완전 바보 주식 아닌가요, 오늘은? 이유도 없이 빠졌어요. 실적 발표는 어제 있잖아요, 어제. 어제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여러분들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봐요. 근데 오늘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7천억 나왔죠, 3분기에. 그 빠진 이유도 윤활유에서는 실적이 좋았는데, 정제마진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아지죠. 유가가 100불 했다가 80불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재고, 평가, 손실. 그거는 유가가 올라가면 그냥 회복되는 거고요. 유가가 이 자리만 지켜도 이제 점점 희석되는 거예요.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7천억이면. 컨센서스는 좀 7천억 정도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금. 이거 뭡니까, 근데 이렇게. 근데 오늘 한 가지 나온 게, SK 이노베이션이 품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하나 있잖아요. SK온.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이 2차전지 배터리 셀 사업을 하는 SK온을 품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면서 돈을 12조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맘 놓고 할 수 있는데, SK온은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토탈 뭐, 계산해보니까 뭐 15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 할 것이다. 뭐, 이런 헛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에요. 제가 왜 말도 안 되냐면, 여러분, 이미 물적분할 한 거 아시죠? 다 했잖아요. 지금 SK온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비상장 자회사로 가지고 있나요? 물적 분할 왜 했나요? 다시 상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못 시켰나요? 예, 너무 여론이 안 좋고. 그래서 눈치 보려고 못했어요. 근데 주식시장마다 안 좋으니까 좀 늦춰진 것 뿐이에요. 상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SK온이 자기가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를 상장 안 시킬 거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시키면 유상증자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SK 오늘 비상장으로 꼭 품어안고 있으면서 거기다 자금을 맨날 대주려고 유상증자 하는 게 좋습니까? LG화학처럼 이 자식 상장시켜갖고 현금 땡기는 게 좋습니까? 네, 두 번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하면요, 이미 물적 분할한 거 상장하는 것보다 욕 두 배는 더 얻어먹어요. 이미 물적 분할한 이상 SK온은 시간의 문제지 상장할 수밖에 없어요. SK온이 상장하면 얼마짜리가 된다? 삼성 SDI 반만 쳐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20조였잖아요. 상장 시에. 그 3분의 1만 치면 돼요. 매출액이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40조에 40조. 상장하면 최소 40조. 그러면 얘는 40조에 40조짜리 회사를 지분 LG 화학처럼 80% 갖는 거죠. 20%는 시중에 팔아서 돈을 얼마 땡깁니까? 8조 원 땡기잖아요. 그 유상증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 나가는 시나리오인데 왜 여기다 유상증자 얘기를 하냐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SK온한테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주주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투자는, 신규 투자는 SK온이 상장하면서 그 돈 땡겨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은 시장에서 오버 해석했다 그런 말이고요. 간단히 SK이노베이션도 나왔으니까 얘는 LG전자보다 더 싼 주식이에요. SK이노베이션. 자, 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LG전자 거의 비슷하네요. 뭐 PR, PBR 지표로는 0.82, 7.3. 근데 더 싸요. 왜 그러냐면 참 LG전자는 밑에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자회사를. 얘는 SK온이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 40조짜리를 품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장점이고요. 실적은 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적은 올해 예상 실적이 4조 원이에요. 4조 영업이. 그 분기 실적 또 2분기에는 2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 유가가 높았을 때는 2조 3천억 수익을 냈어요. 분기에 2조 원. 그 다음에 오늘 LG전자가 좀 틀린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소폭이지만 올해 매수다. 외국인 2,600억, 기관 798억. 10월까지. 주가 흐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주가. 작년 대비 25% 하락. 얘하고 비교 대상이 뭘까요? 삼성 SDI 볼까요? 작년 대비 몇 프로 상승했는지? 같은 배터리 회사예요. 작년 대비 2021년 12월 대비 얘는 12% 상승했죠. LG화학 볼까요? 얘도 12% 상승했죠. LG에너지 솔루션 얘는 아이고 이게 안 찍히네요. 얘는 작년 대비 12월에 안 나왔으니까 3월 대비하면 33%, 34%가 상승했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25% 빠졌죠. 바보 중에 이런 상바보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바보를 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얘는 거꾸로 25% 빠졌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실제적으로 40% 이상 더 빠진 거예요. 그 얘가 펀드멘탈이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싼 종목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물적분할 욕하지 마세요. 이미 욕은 작년에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그거 욕할 필요 없이. 지금은 어차피 SK이노베이션을 위해서라도 물적분할 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상증자 필요 없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IPO 하면서 확보한 자금만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물적분할, 상장 반대. 이건 어리석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엎질러졌으면, 빨리 상장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유력하지. 그러면 두 배로 얻어먹는 거, 욕을. 유상증자도 하고, IPO도 또 해요? 빠져 죽죠. 그렇게 하면 주주한테. 이건 제 표현이지만, 욕을 뭘 하고 두 번 얻어먹겠어요, 이노베이션이, 경영진이. 예? 한 번만 욕 얻어먹으면 되지. 그래서 SK온 IPO 하는 전략이 맞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주식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사잖아요. 겁나서 여러분들이. 또 떨어질 땐 떨어져서 못 사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노베이션. 가지고 있는데, 자, LG전자도 있고,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가적으로 못 사죠, 더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추가 매수했어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시나리오, 유상증자 시나리오를 저는 안 믿어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왜 유상증자를 할까, 얘가?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사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옛날에 이건 뭘 보면 아냐면 LNF 에코프로 BM이 4천억인가 유상증자했는데요. 유상증자할 때 주가가 거꾸로 올라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유상증자 해도 큰 악재가 아닌데 과잉으로 뺐다. 실적으로 뺀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고요. 일부 종목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다 점검을 못 해드리고 대형주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고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틀 연속 급락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주말을 보내셔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